네, 방금 소개받은 유인경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공포 또 뭐 분노, 뭐 장애 뭐 이런 데 시달리고 있기도 하죠.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위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회를 상실해서 굉장히 좌절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를 하게도 되고 바깥 출입이 이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도 하고요. 외국의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가정폭력도 굉장히 늘었다라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마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쌓여있던 분노가 이제 표출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각 직업들도 굉장히 바뀌어서 교수인 친구들도 이제 강의장에서 제자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줌으로 렌즈를 하다 보니까 서먹서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강의 양도 이제 달라졌다 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 역시 굉장한 또 격차를 두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수입적 면에서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60대가 넘어서 또 이런 굉장히 큰 위기를 겪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줄어든다고 할까요? 아, 이제 나는 슬슬 사라져야 되는 세대인가? 다시는 주변에서 날 찾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코로나에 걸릴까 말까라는 공포보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공포심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1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또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처럼 굉장히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분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치료제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 또 독감과 비슷하니까 약을 먹었다가 오히려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는데요. 제가 숱한 자료를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그게 스페인 독감이 됐던 코로나19가 됐던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독감도 남아있고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 백신이 완벽하게 보급이 되면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도 생기고 치료제도 또 나오게 되면 이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뭐 다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전쟁은 끝난다, 언젠가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든 뭐 어떤 팬데믹도 끝내는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아, 이제 이거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과정을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아니면 또 저한테 유리한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그 얘기를 좀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지혜롭게 뭔가를 찾아서 코로나 이후에 전혀 또 새로운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할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벗어나기입니다. 벗어나기.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나 또 백신 맞아서 부작용 생기면 어떡해? 코로나 끝나고도 이 불경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공포,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주눅들고 기죽고 우리의 뭐 면역력 정신이건 몸이든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걱정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정부 시책도 아니고요. 백신 맞는다고 사라진다는 것도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벗어나게 해주는 해결자라는 거죠.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분석 전문가이시자 서울대 지금 명예교수인 정도원 박사님이랑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걱정이 많다, 뭐 고민스러운 일이 많다. 특히 현대인들은 좀 걱정병에 시달리는 것 같다. 불안과 공포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님? 그랬더니 이 얘기를 제안하시더라고요. 걱정 공책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때는 노트란 단어보다는 공책이란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로 된 노트를 하나, 공책을 하나 만드셔서 그 걱정 공책에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지금 가장 나한테 커다란 비중의 걱정거리가 뭔가, 그리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지럽히는 그런 걱정거리들 한번 차곡차곡 한번 우리가 뭐 가계부 적듯이 오늘 내가 뭘 썼지, 사왔지, 뭘 해야 되지 적듯이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어떤 걱정거리가 있나, 무엇이 불안한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써보시다 보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이건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꼭 이 일은 내가 처리할 게 아니라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집안의 일이라도 위임을 시킬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으면 좀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누구한테 맡기면 잘 되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쫙 풀어가다 보면 뜻밖의 우리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는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이라는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좀 짓눌려져 가는 거고요. 네, 그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머릿속에서만 걱정을 하면 이 머리에서 걱정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걱정거리, 마음에 있던 걱정거리를 공책이라는 외부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한번 쫙 좀 적어 보시면 훨씬 더 좀 가볍고 뭐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는 벗어나기. 강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BTN에서 오는 방송 요청도 없어지고 책도 안 팔리면 어떡해? 근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시기 위해도 걱정 노트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벗어나셨으면 찾아보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나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주변 환경, 정말 물질적인 환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무척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일도 줄어들고 코로나의 사회적 격리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36년 전에 결혼 사진도 지금 정리 안 한 채. 네. 신혼여행 갔던 거는 그냥 그대로 다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네.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없이 서랍도 정리를 하고 옷장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 뭐 이런저런 제가 갖고 있는 걸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갈 때는 하나도 입을 게 없던 옷들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어마무시하게 옷이 많더라고요,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리고 서랍을 뒤져보니까 안 쓰던 뭐 필기도구며 이런저런 때 그냥 사뒀던 액세서리들이며 그 책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뭐 가구들도 그릇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를 왜 갖고 있었지 싶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 아 이게 있었구나, 꼭 필요한 건데 이 서랍에 있었네. 옷 정리도 하다 보면 주머니에서 막 5천 원짜리 나오면 막 너무너무 막 복권 당첨된 것 같이 느끼는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집 안에 내 주변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찾아야 될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 걸고 우리 스스로를 좀 물어보고 취향이건 뭐건 그럴 시간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계기로 침잠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저한테 말을 거는 시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강의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 아주 기운이 쭉 빠지고 자존감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찾는 사람이 없나 보다. 이제 나는 일거리도 없나 보다. 나의 정체성이 이제 뭐지? 뭐 이런 생각
가족들이 굉장히 우울해 있었는데 우연히 출연했던 네. 지혜의 오늘도 다락방이라는 귀여운 매력을 프로그램도 뿜뿜하시면서 30만 명이나 이 자리에 넘는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봐주셨단 아, 말이죠. 이런 과자가 새로 근데 그게 나오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이것도 용기가 공부예요. 됐어요. 신상풀이가 누가 제 나왔구나. 이야기를 회의 들어주시는구나. 작용을 아, 내 했지만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소용처가 101살 있구나. 이게 굉장히 학자이자 기쁨이 됐어요. 강연자이시죠. 그리고 제가 농민신문에 이제 매달 컬럼을 쓰는데 수술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래 입원을 못 하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요양원에 가셨던 어르신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어차피 우리는 집에서 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나 뭐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텐데 그게 마지막 풍경인데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의 최고의 그 상류층은 돈 많은 분도 아니고 뭐 전직 장관이든 대학 총장이든 이런 분이 아니라 문안 전화를 자주 받는 분, 그다음에 가족들이 뭐 과일이건 음식이건 자주자주 얼굴을 못 보더라도 보내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인기 만발이고 제일 큰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자리에 계셨던 분이 뭐 한때는 잘 나가시던 분이고 지금 자제분도 뭐 고위층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안부 전화도 안 걸고 정말 사과 한 톨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서 자기가 나눠줄 때마다 굉장히 비굴하게 얻어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양원이건 어디건 간에 전화를 받거나 누군가가 아유 좀 괜찮으세요? 라고 뭐 이거 좀 드셔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건 음식이든 뭐든 보내주려면 평소에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바깥 출입이 어려워도 문자 보낼 수 있어요. 갑자기 희수가 네 생각이 나서 뭐 문자 보낸다. 우리 곧 만날 날 있겠지?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도 보낼 수도 있고 카톡도 할 수도 있고 전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말이건 작은 물건이든 적금이나 보험을 들어준다는 저는 생각을 이제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잘 못 보면 그리움까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썼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정리해서 썼더니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서 온 거예요. 조용히 있는 사이에 누가 제 글을 읽어주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자존감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동력을 얻거나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능력, 뭐 취향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계기. 너무 바빠서 못했던 허둥거려서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할 때 기쁜지 이런 걸 몰랐던 분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제가 가슴 뛰는 게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뭐 자연한테만 주는 휴식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도 좀 성찰의 기회를 준 어떤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기. 내 집안에서 보물도 찾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재능 이런 것도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찾아냈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만의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행을 갈까요? 시인 김영하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 소설가 김영하 씨가 우리가 굳이 먼 곳까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가는 이유는 상처받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낯선 공간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뭐 홈 스위트 홈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많이 싸우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나만의 공간을 집에 안에 하나 딱 만들어두는 겁니다. 저는 남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집을 직접 구입하시고 세대주로 적혀 있으시고 가장이라고 하시지만 가장들의 공간도 참 드뭅니다. 예전에는 사랑방이라고 해서 아버지들이 거기서 뭐 담배도 피우시고 뭐 이렇게 누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이제 아빠를 위한 가장을 위한 공간이 드물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만을 위한 공간,
근데 그 공간이 그냥 공간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공간을 하나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사색할 수 있는, 뭐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아니면 나의 취미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멍 때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뭐 집이 좁아요, 뭐 제 공간 그래도 못 만들어 하시는 분들은 바깥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딜 가도 공공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청에 가도 정말 와 이게 카페야 싶을 정도로의 도서관이 있고요. 공원 이런 데서도 뭐 벤치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한 좋아하는 카페가 있으시면 카페에 어떤 특정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조금 지불하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책도 잘 읽히는, 생각도 편해지는, 아니면 뭐 안전을 좀 느끼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 나만의 공간,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공간에서 철저히 고독해질 때 창의성도 나오고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 공간을 꼭 이렇게 묶여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는 공간도 제일 중요한데, 제가 그 여행을 참 좋아했어요. 기자 시절에 해외 취재도 참 많이 다녔고, 뭐 또 제 딸이 외국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외국을 많이 갔었는데, 근데 외국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위로를 해줬냐면, 스스로 해줬냐면, 각 나라 독특한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을 찾아냈어요. 오늘은 스페인으로 가자. 스페인 식당 가서 먹고, 오늘은 인도다. 그러면 거기 가서 카레 먹으면서, 그래 인도에는 카레가루란 말은 없어,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태리 식당 막 이제 이태리 분위기로 막 로마 뭐 사진 있는데 이런 데 가서, 그래 이 파스타는 동반경문로고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국수를 가져간 거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거지, 그렇지, 역사 공부까지 해오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는 그런 미식기행, 혹은 뭐 딸이랑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못 가는 스트레스, 바깥에 못 나간다라는 억압감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한 4명 정도는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만든 모임이 있어요. 저 별로 모임 안 좋아하는데, 마수회라는 모임입니다. 약간 이름 이상하죠? 왜 마수회냐면, 마지막 수요일이 정부가 지정한 문화의 날입니다. 근데 그 문화의 날에는요, 궁궐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무료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정말 전시들은 조그만 거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피카소 전시회가 꽤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요. 덕수궁에서는 그림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고 해서 화가와 뭐 문인들이 교류했던 곳에서 굉장히 전시가 아주 알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판을 바꾸려면, 뭐 아마 이 Go Inside의 주제도 그런 걸 겁니다. 다른 면, 다르게 보기, 새롭게 보기, 뭐 이런 건 거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건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한 후배가 저한테 이제 손뜨개로 한 가방을 선물을 했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손뜨개 한 거에서, 아니 손뜨개질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선배 요새 뭐 재택근무라서 뭐 일정 기간만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의 평상심을 얻기 위해서 손뜨개를 배웠어요. 그래서 뜨개질을 배워서 정말 정성껏 코바느질로 뜬 것도 있고 대바느질로 한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으로 한 수공예해갖고 저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손뜨개를 하는 게 본인들에게는 수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늘을 까던, 멸치똥을 빼던, 뭐 이런 시간에서 우리가 정말 고뇌 다 버리고 거기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코 바늘 하나하나에, 코 하나하나에. 이제 그렇게 해서 멋진 가방을 만들어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김은미라는 이제 여성 CEO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냐면, 그 커다란 멋진 공간에, 예컨대 뭐 고급 호텔, 와 굉장한 큰 빌딩에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1997년부터 그걸 시작을 해서 홍콩, 인도네시아, 뭐 방콕 세 개에도 다 운영하고 있는 아주 멋진 분입니다. 근데 하필 이분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홍콩의 경우에 뭐 데모도 일어났죠. 곧 코로나도 일어났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무실들이 막 다 철수하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그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분이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매일 108배를 했답니다. 108배를 하면서 마음과 분노, 예, 억울함,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끌어안치고, 그다음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들, 뭐 남편, 뭐 이런 가족에게 제대로 된 요리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남는데 가장 창조적이면서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요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빨리 하고 싶어서 그 요리를 매일매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아져서 최근에 후다닥 요리라는 제목으로 요리책까지 펴냈고요. 그 요리책을 판 돈은 뭐 미혼모인가요? 누구를 위한 기부금으로 내기로 했는데 그 좋은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이게 유행이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 해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일, 또 나 안에 있는 어떤 보석이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어 배우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어에 도전하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외국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그 창의력? 그런 거 샘솟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는 계기. 다시 정신없이 바빠지기 전에 이 팬데믹이 만든 그러니까 타의적 고독이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서 남은 나의 삶. 이제 제가 60대 중반령에 가고 있지만 제 70대, 80대, 90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력을 만드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취미 삼아 하면 좀 무의미하죠. 요걸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나 그냥 나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 어떤 일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아까 뭐 요리책 만든 분은 팔아요. 인쇄 수입이 들어오죠. 뜨개질도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돼요. 자기가 그럼 페이지를 만들어서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방송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나만의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보자.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강의가 하루에도 막 3건씩 뭐 이렇게 했던 그 정신없이 바쁜 때였다면 전혀 도전해보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걸고 유인경 TV 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국의 앵커들이나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 바바라 월터스도 뭐 80대 후반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참 남은 거죠. 예. 그래서 나이에 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나 뭐 좋아하지? 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나 좋아하는 일을 그럼 한번 해보자.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나의 브랜딩을 해서 나를 상품화할 수 있는 일, 돈도 벌 수 있는 일,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걸 좀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것.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미세먼지나 공해나 환경오염에 시달렸던 지구에게는 굉장한 휴식기를 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마음과 머리를 세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역시 자연은 그다음에 이 어떤 우주는 엄청난 섭리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답답하시고 그다음에 꿀꿀하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으셨겠지만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제게 또 다른 도전의 기회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굴색도 굉장히 펴지는 것 같고 또 힘도 막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다면 여러분 당연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뛰는 일 찾으셔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래 코로나19야 고마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도전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발견하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